제가 이곳을 새해 첫날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다녀온 걸 조금 후회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남산 자락에서 좋은 기운을 받았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풍겨왔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의 중심, 서울역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실상 버려진 이곳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차, 30년 차가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부동산 분위기에서 팔아야 하는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1979년 12월에 준공되어 이제 46년 차에 접어드는 회현 시민 아파트입니다. 4호선 회현역에서 언덕길을 따라 약 10분 막다른 길까지 오면 남산 산책길을 끼고 언덕 전망 좋은 곳에 시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무허가 판자촌이 생기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서 해결 방안으로 지은 아파트가 시민 아파트입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민 아파트는 회현 시민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재건축을 할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수리 등을 하지 않다 보니 내관, 외관 모두 무섭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시대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시민 아파트를 급하게 지어 주택 공급을 도왔듯 1기 신도시 아파트 역시 늘어나는 서울 인구 그리고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집값이 폭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에 총 30만 세대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인천 연수, 대전, 둔산, 해운대, 좌동 등 지방 거점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총 170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지어 공급하니 집값이 금세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기간에 지은 수많은 집들이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170만 세대 아파트가 이렇게 슬럼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새 아파트로 바꾸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들어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들어선 아파트들은 이제 33년, 3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이라 아파트의 구조 자체는 튼튼하다고 하지만 주차 대수가 부족하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층간 소음이 자주 문제가 되며 배관이 오래되니 녹물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각자 돈 들여서 1대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재건축할 때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약 4억에서 5억대입니다. 넉넉히 5억이라고 잡으면 5억 추가 분담금 내고 새 아파트 만들었을 때 5억보다는 더 올라줘야 사람들이 재건축에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지금 1기 신도시 혹은 지방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곳에 가장 인기 많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시세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새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적어도 4억에서 5억 정도 비싸지 않다면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며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폐지 입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공약은 공약일 뿐입니다.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180만 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야 할까요? 2주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주택도 마련해야 하며 3기 신도시의 일부를 그러한 목적으로 돌리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짓는 대체 주택 물량 자체가 또 1기 신도시에게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당은 워낙 입지가 좋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평촌, 중동, 산본, 일산 등에서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0년 차에 접어드는 아파트를 전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재정비를 못하고 이렇게 시민 아파트처럼 남아버리면 큰일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까지 서울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현 시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곳 아파트의 특징과 주변 입지 그리고 이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미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회현 시민 아파트는 1979년에 입주한 이제 46년차 아파트입니다. 70년대 서울로 사람이 몰리며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더 이상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탓에 내부 외부 분위기는 점점 을씨년스러워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전국 구축 아파트의 미래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비용 생각할 때 30평 기준으로 넉넉히 5억 잡으면 되는데 구축 아파트 가격과 신축 아파트 가격이 5억 이상 차이가 안 난다면 굳이 5억 들여 재건축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영영 구축 아파트로 남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라면 빨리 팔거나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일기 신도시 입장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과연 호재이기만 할까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의견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으쌰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추진 단계부터 분쟁이라면 일개 신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배는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아파트를 살지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현장을 걸으며 현장에 입각한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